네, 오늘은 11월 15일. 오늘부터 딱 122일 남아있습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텐데요. 대통령이 꼭 알아야 할 과학상식만 골라서 설명해 드립니다. 예. 심지어는 무슨 뭐 세금 몇 개 몰라도 됩니다. 우리 이종필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청약통장 몰라도. 청약통장 몰라도 우주 개발, 원자력, 기후 위기 이런 건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됩니다. 네네. 대통령을 위한 과학 이종필 박사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우주 개발 얘기 지난주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우주 네. 개발 얘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달 탐사 얘기까지 가겠죠, 네. 당연히. 근데 그 전에 준궤도 비행이랑 궤도 비행 네. 얘기하다 끝났는데 네, 네, 네. 개념까지 잠깐 설명은 해주셨어요. 네. 궤도 네. 비행은 이렇게 지구 궤도로 이렇게 도는 네, 거. 타원 궤도로 도는. 타원 궤도로 이렇게 네. 동그랗게 지구의 도는 거죠. 위성이 되는 거죠. 지구에 이제 말하자면. 달같이 네, 네. 위성이 인공위성이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다음에 준궤도 비행은 밖에 대기권까지 이렇게 나가지만 네. 탄도 비행을 해서 다시 들어오는.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대륙간 그랬죠. 탄도 미사일이 이제 그 중궤도 비행이죠. 이게 왜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게 네. 구분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잠깐 역사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번 주에도 소개했지만은 네, 최초로 이제 그 우주 비행에 성공한 사람이 유리 가가린. 그랬죠. 1961년 4월 달에 가가린은 지구 궤도 비행을 성공합니다. 궤도 비행. 네. 뺑뺑 그러니까 돌았네. 한 바퀴 도는 거죠. 위성에 대해서 한 바퀴 돈 거고 이제 네. 한 108분 정도 걸려서 1회 선에 비행하고 이제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구가 도니까 네. 바깥에서 얘는 서 있고 지구가 도는 겁니까? 아니 이게 이제 도는 거죠. 같이 따라 도는 거예요. 더 빨리 도는 거죠. 더 빨리 네네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도는 네네 겁니까? 훨씬 빨리. 네. 아 그렇구나. 엄청난 속도겠는데. 궤도가 이제 점점 더 높아지면은 이제 정지 궤도라고 하죠. 한 36,000km 정도. 네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이 궤도가 커질수록 그 공전 주기가 느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 지구 자전 속도하고 같아지는 궤도가 이제 한 36,000km 그게 이제 정지 궤도라고 합니다. 네네. 거기 있는 위성들은 지구 자전하고 똑같이 돌아가니까 적도에 띄우면 이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게 그리고 되겠죠. 같은 밑에만 똑같은 곳에 네네네네네. 있는 거고. 네네.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저궤도 통신 위성 같은 거는 되게 빨리. 빨리 이제, 엄청난 속도겠네요. 네, 엄청나게. 네. 자전보다 빠르면 네, 굉장히 빨리. 네, 뭐 어쨌든. 저궤도 위성 한 80분, 100분에 이제 한 바퀴씩. 지구 한 바퀴? 네네네. 이야 80분의 지구 한 바퀴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61년 5월 달에 네. 한 달 정도 안 됐을 시점에 이제 그 미국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나오는데 네. 앨런 셰퍼드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중궤도 비행합니다.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처럼 이게 잠깐 나갔다가 대기권 살짝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네. 그래서 비행 시간도 막 10여 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찍고 들어온. 그게 네네. 미국인 최초의 우주 비행인데 네. 사실 가가린에 비해서 조금 좀 유치한 그렇죠. 수준이네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로 그러면은 궤도 비행을 언제 했느냐? 62년 2월 달에요. 존 글렌이라는 비행사가. 그러니까 사실 6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소련보다 상당히 이제 늦어졌죠. 네. 늦어졌는데 이제 궤도 비행하고 이렇게 그 중궤도 비행을 왜 이제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우주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그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블루 오리진이라는 게 있고 아마존 CEO죠 제프 베이조스가. 네네네네. 전 아마존 CEO구나. 네네네. 예. 그다음에는 잘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훨씬 더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네, 뭐 스페이스X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블루 오리진이 그 개발한 상품이 뭐냐면은 이제 중궤도 비행이에요. 에헤이. 그래서 한 100km 정도, 보통 우주와 대기권의 연결을 100km 정도로 보는데 예. 거기 살짝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어떤 그 우주 맛보기네. 예, 맛보기죠. 예. 그래서 이때 쓰는 로켓 이름이 뉴 셰퍼드입니다. 셰퍼드.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따서. 예. 그 실제로 이제 올해 7월 20날에 블루 오리진에서 이제 제프 베이조스 포함해서 4명이 올라갔어. 민간인 태우고 첫 우주 비행에 성공해서 블루 오리진 처음으로 최고 고도 107km, 네네. 비행 시간 10분 정도. 음. 그랬는데 그 블루 오리진에서도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로켓 이름이 뭐가 있냐면 뉴 글렌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존 글렌이 최초로 궤도 비행한 미국인이니까 뉴 글렌으로는 자기네도 이제 궤도 비행하겠다. 스페이스X는 궤도 비행하겠다고 스페이스X는 했던 거 궤도 아니에요? 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9월 16일 날, 그러니까
그 블루 오리진보다 한 2달 뒤인데요. 스페이스X의 이제 크루 드래곤이라는 우주선에 사상 최초로 예. 민간인 4명이 타고 궤도 비행에 성공합니다. 우주여행을 한 거죠, 궤도 비행으로. 이때 고도가 585km. 네.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네요. 비행 시간이 거의 사흘에 가까웠어요. 사흘에 가까웠고 이제 한 90분에 한 번 지구 공전한. 아,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이 최고 고도 107km, 비행 시간 10분. 네. 근데 스페이스X는 고도가 585km, 5배가 넘고 비행 시간은 사흘, 거의 사흘 정도. 매 90분마다 지구 1회 공전. 네네네. 야, 이건 비교가 안 되는데. 우주여행 제대로 한 거죠. 네. 이거는 맛보기고. 네. 아, 아마존이 졌는데 테슬라인데. 그래서 왜 그 이제 사실 네.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X 하면은 우리에게 또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좀 인상적인 게 로켓 회수 기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일단 로켓이 쭉 올라갔다가 이제 역추진 해가지고 수직으로 원하는 지점에 다시 회수하는 이 기술을 블루 오리진하고 스페이스X가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실험을 처음 성공한 게 이제 2015년이에요. 2015년 11월 달에 블루 오리진이 먼저 성공하고 한 달 뒤에 스페이스X가 성공합니다. 네. 그때 그 블루 오리진이 그 회수 성공하고 난 다음에 베이조스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보잉 747 여객기를 타고 외국 갔다가 그 비행기를 버리고 오는 것 같다. 그럴 만하네.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일단 로켓 그냥 바다에 떨어지면 그 버리는 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의미를 이제 크게 부여를 한 거죠. 그게 사실 맞는 얘기고. 네네. 근데 이때 그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사실 경쟁 회사인데 블루 오리진이 먼저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공을 축하하면서 예. however 그러네. however 하면서 그런데 우주하고 궤도의 차이는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트윗을 합니다. 니들은 준이잖아. 네. 준궤도밖에 안 됐잖아. 네, 이 얘기네. 그럼 우리는 궤도 비행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2월 달에 한 달 뒤에 스페이스X도 이제 그 펠컨 9 로켓을 수직으로 다시 착륙시켜서 성공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 그 펠컨 9 같은 경우에는 이 위성 궤도에다 위성을 띄우고 일단 로켓을 다시 회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블루 오리진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좀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이제 로켓 회수 기술이 있으면은 우주 발사 비용을 700억 원에서 70억으로 90%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고 예, 이런 얘기까지 10분의 하고 1로 딱 있습니다. 줄여버리네. 네네. 야, 어쨌든 지금까지는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네. 약간 어느 데 보면 사기꾼 같은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천재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뭐 로켓 전문가는 우주 전문가는 아니죠. 그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실리콘밸리나 이런데 널려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거를 직접 인테그레이트 해가지고 뭔가 원하는 어떤 걸 결과를 내오잖아요. 결과를 어쨌든. 내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한데. 네. 자, 이렇게 우주 개발 분야에 앞서 있는 민간 기업, 소위 그 블루 오리진, 그다음에 스페이스X. 이게 회사 이름인가요? 블루 오리진하고 스페이스X. 네. 네.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이 두 개의 기업들이 우리 누리호 발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 중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누리호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나서 이렇게 그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에서 이제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뭐 접촉을 했다 그래요. 항우연하고. 네. 그런 보도가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뭐 알 수는 없고 보도된 내용도 없는데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짐작으로는 이 발사체 회수 기술이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발사 비용을 90%를 절감하는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로 그냥 확. 이거는 우리도 굉장히 참 이게 탐나는 기술이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저쪽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렇게 뭐 세일즈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민간 로켓 회사니까 민간 시장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확대될 어떤 그런 지금 분위기인데 거기서 뭔가 좀 이제 자기네들 뭐 좀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리호랑 뭘 팔아먹을 게 있어서 그러나 뭘 사갈 게 있어서 그러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민간 기술 기업이니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탐나는 기술이고 어쨌든 자기네들은 올해 이제 그 민간 우주여행을 성공시켰으니까요. 네네. 그것과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 이런 게 많겠죠.
자,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리호와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내년 5월 달에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하는 거죠. 얼마 남진 않았는데 이때는 또 그 궤도에도 진입을 잘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상징적인 것인가 또는 이렇게 꿈과 희망의 얘기인가? 달 어떻게 보낼 거냐? 우주 개발 초기에는 네네네. 달을 보내는 게 네. 핵심 목표였어요. 이게 이제 그 지구를 일단 벗어나서 새로운 그 천체로 간다라는 게 일단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고대에서부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에서도 보면은 달을 기준으로 천상계하고 지상계가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달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천상으로 간다는 확실한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우리도 뭐 옥토끼가 거기 잔이만 이러고 살았죠. 그랬죠. 옥토끼가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계 천체를 탐사를 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제 우주선을 보내서 근접 비행을 시키거나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네네네. 아니면 이제 궤도를 돌게 하거나, 네네. 그 천체 위성을 만드는 거죠. 아니면은 아예 거기 착륙시키거나 이제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착륙한 데가 이제 달하고 네. 거기는 유일하게 닐 암스트롱. 네네네. 그다음에 화성에는 로보트가 이렇게 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야, 처음에는 무인 탐사선부터 네. 시작을 한 거죠.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네. 와, 59년부터 시작했네. 네, 59년부터 사실 소련이 이제 그 6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앞서갔으니까 소련의 달 탐사 계획이 루나, 뭐 러시아 말로 메치타라고 하는데 59년에서 76년까지 계속되는데 이 루나 프로젝트에 보면은 최초가 많이 붙어요. 네. 뭐 59년 발생 1호가 최초의 달 탐사선이고 2호는 이제 달 표면의 충돌 점검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착륙하는 게 어려우면 일단 가서 시키면서 낙하하는 동안에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제 보낸다든지 뭐 다른 거를 발사해서 튕겨 나오는 걸 뭐 조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일단은 낙하하면서 충돌할 때까지 사진을 찍는 이제 그런 걸 했었고 3호는 뭐 달 근접 비행 성공하고 그러면서 달 뒷면도 촬영하고 그다음에 66년에 9호가 이제 최초로 달에 연착륙합니다. 충돌이 아니라 표면 사진 찍어 보내고 66년에 이제 10호가 가가지고는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해요. 그러니까 달에 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달을 공전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0년에 16호는 이제 토양을 채집해서 지구로 오기도 하고요. 오호. 여기에 비해서 이제 미국은 늦었죠. 파이오니어 계획을 세웠는데 1호 발사 77초 만에 폭발, 2, 3호 다 실패. 59년에 이제 4호가 달 근접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그 달 충돌선 이제 레인저라는 게 있는데 레인저 계획, 레인저도 다 실패하다가 64년에 7호가 이제 겨우 성공을 하고요. 충돌. 네, 충돌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한 16분 40초 동안에 이제 표면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고 66년에 서베이어 1호가 이제 그 연착륙에 성공을 하죠. 네. 그 다음에 궤도선은 루나 오비터라는 게 66년에 가서 이제 그 궤도를 돌면서 달 표면의 영상을 전송을 해오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사람이 직접 간 게 아폴로 계획. 예. 우리는 아폴로 세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폴로 세대. 네. 자, 아폴로 얘기를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만 일단 좀 얘기를 하자면은 아폴로 얘기 다음 주에 들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시간 한 1분. 자, 존 F 케네디가 60년 당선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1분도 안 남았어요. 아, 그래요? 케네디가 굉장히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달에 가려고 하는데 달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쉬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네. 자, 그 선언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들어보도록 우리나라 하겠습니다. 지도자들도 좀 이런 프론티어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좀. 네. 자, 다음 주에 더 얘기 듣고요. 조율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